1월 10일 OBS 뉴스 오늘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함께할 전원책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연달아 나온 여론조사 살펴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국갤럽도 그런지 살펴보시죠. 네,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36.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보다 12%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4. 지난번 조사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지지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2%.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은 19% 살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또 다른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도표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내부가 난리 납니다. 실제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아주 작은 차이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한편 민주당에서 어떤 여론조사 처음에 나왔던 것은 고발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공정의 42.4%.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것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지금 정직이 돼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탄핵 직후에 민주당은 급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국민의힘은 올라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면 거의 대부분 다른 여론조사 여러 군데 나왔는데 맞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많이 상승을 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민주당은 약간의 하향을 보이는 게 많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하는 정치평론가들의 뭐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예요. 민주당이 너무 점령군 행세를 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곧장 이걸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씌워버렸습니다. 이 내란죄다. 그 내란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란 수괴가 되어버리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 나머지는 내란 공범,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도 전부 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 뭐 이번에 검찰이 분석을 하니까 김용현 빼놓고는 전부 다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면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도 7대 3 요 정도였어요. 7대 3은 거의 8대 2였죠. 당시 처음에는 8대 2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언론들이 다 내란죄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사내 칼럼 신문 사설까지 이 내란 뭐 수괴란 표현까지 한 2번 등장을 했습니다. 조중동 신문에 말이죠. 이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 멍멍했죠. 저는 그 이튿날 뭐 방송에서 이게 무슨 내란죄냐, 이 내란죄 구속력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병력 그 선관위에 간 300명까지 지금 도 580명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런 내란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가 해제 요구를 했는데 수능을 했다. 그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토를 참전한 건 애초 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판례는 적어도 한 지역에 소요 사태가 있어야만 폭동으로 본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내란 프레임을 덮씌워버리니까 여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오바를 한 거죠. 내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제 점령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재에 대한 역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이런 표현을 공식 회의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승윤입니까?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승윤은 총을 맞더라도 그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관을 들고 나온다는 생각을 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 바꿔 말하면요. 살인교사, 살인사주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을 들고 나와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을 죽여서라도 데리고 끌고 나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명색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전직 검사장을 지낸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승윤이 대학 선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예. 너무 지나친다. 너무 지나치다. 저 오버하지 마라. 응? 내가 민주당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반드시 체포영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러면 이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건데 예. 그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 굳다 보니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을 들고 나올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말 그 발언은 내가 실수를 했다. 정말 반성을 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런 예. 말이 나온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그 현직 대통령입니다. 비록 예. 직무는 징계가 되어 있지만 오늘 정 변호사님, 예. 체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할 거고 예. 이 여론조사 얘기만 제가 잠깐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 변호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독주, 그러니까 점령구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의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흐름들을 보면서 갤럽 여론조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갤럽 여론조사만 딱 들여다보면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숫자, 그러니까 보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표본이 보수가 331 그리고 진보가 293이었는데 지난번 조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툭 떨어졌던 지난번 조사가 보수가 267, 이번에는 331. 그러니까 숫자만 계산해도 한 60명 이상 보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은 거 아니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게 여론조사 이 전문가들하고도 제가 어제 사실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과포집이 됐다는 주장을 아마 민주당은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틀렸다는 시각은 아니에요. 예. 과포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무당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무당파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무당파가 줄어들고 있고 또 내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뭐 여론조사를 보면 예. 가령 그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는 높아요. 갤럽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무당파에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무당파에서. 예. 그 중도층과 무당파가 뭐가 다르냐? 저는 늘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무당파 그리고 중도층 이걸 따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 갤럽만 보더라도 무당파는 좀 줄어들거든요. 예. 그 줄어든 무당파가 어디로 가느냐? 국민의힘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수 쪽은 과포집된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진보 좌파 쪽은 오히려 숫자는 그대로거나 줄어들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관망세에 있었던 그 무당층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진보 쪽에 있던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좀 바뀐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예, 말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뭔가 하면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영장을 그 서부지원에 발부를 받았는데 원래는 국민들은 수사기관에서 뭐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러면 법원을 신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통 일반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이거는 정당한 영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게 불법영장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데 공조본이라는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공조본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수처 이름으로 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더군다나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예. 그래서 일부 신문에 났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신문이죠. 뭔가 하면 거기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기각을 당했는데 예. 그걸 숨기고 다시 서부법원에 청구를 했다. 지금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이 잘못된 그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심이 나올 정도로
예. 이 신문의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될 정도로 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 대한 그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 체포영장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 주장이 되게 길었는데 짧게 요약을 참 짧게 얘기하면요. 가장 잘하셔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예. 그겁니다. 맞습니다. 수사권이 예. 없는 들었어요. 공수처가 무슨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 맞습니다.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수사권이 없으면 청구를 할 수 없고 공조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은 예. 그거는 법이 허용한 조직이 아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수처가 신청을 한 영장인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왜 그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명분은 뭔가 하면요. 당신들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있는 것은 직권남용인데 형법 예. 123조 직권남용인데 그것은 내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거기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에 대해 말씀을 드렸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중도를 포섭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중도를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 김민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이제 소개를 여러 명을 마련해 줬단 말이죠. 백골단이라는 예, 얘기 하얀 모자 쓴 거죠? 백골단, 예. 방공청년단의 백골단. 그 과거의 백골단이 아니고 그 예. 백골단 이름을 빌린 건데 근데 빌린 것도 실수죠 사실은. 이 백골단이라고 하면 좀 그 어사사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건데 실제 지금 그 한남동에 이 대통령 관저 앞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가 하면요. 거기에 60, 70대가 많이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만여 명의 그 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2030들이에요. 요즘에 2030이 늘었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절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이제 거기에 갔던 몇몇 의원들하고 사실은 내가 2, 3일 전에 제 생일이 돼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쭉 찍어온 사진을 내가 쭉 보면서 예. 야 정말 이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느냐. 난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정말 많이 왔다. 이 얘기예요. 제가 현장 영상을 좀 지켜는 봤는데.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굉장히 반가워해요. 맞습니다. 2030이 다시 이제 그 윤 대통령 쪽으로 돌아온다. 나는 윤 대통령 쪽으로 돌아온다라기보다 예. 민주당이 너무 오바를 하니까 민주당이 너무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2030이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체포영장이 정식으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아까 하셨죠. 우리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요즘에 집회 풍경,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2030에 대한 얘기하셨고 그 2030의 목소리가 너무 오른쪽 극우적인 성향을 치닫고 왜 그러냐면 지금 탄핵에 아니 잠깐만요. 한 번만 말씀드려주세요. 탄핵에 반대하면 예, 무조건 극우라고 하는 그 예. 표현 좀 상가해 주십시오. 그건 예. 정말 문제는 그럼 제가 겁니다. 강성 지지층이라고 바꾸도록 강성 지지층은 왜 괜찮은데. 그러냐면 백골단이라고 말했던 방공청년단에서 그 대표 조직을 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리겠으면 이분이 말하는 게 만약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 내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뜻일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경호처장 또 이 기자들에게 경찰에 출동하면서 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기관들끼리 잠깐 싸움이 붙는다. 서로 명분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찰청은 이 국수본이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찰청은 적어도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우리는 집행하려 한다 하는 그 공적인 어떤 권한. 그렇죠. 이것을 영장 강조를 집행에 하고 대한, 있고 예. 또 공수처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수처가 아니라 우리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을 보호를 한다. 대통령을 보호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온 영장은 역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 아니냐. 우리는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 만약에 경찰이 지금 늘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경찰이 가령 내란죄로 부르면 나 출석한다.
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기소를 해라. 그럼 내 기소를 하면 당연히 거기를 응한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나가겠다.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당연하죠. 예.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요. 예. 이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타당한 것 같으면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영장은 적어도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령 아무리 경호처가 경호처 법을 들먹이더라도 그걸 앞에서 막지를 못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게 많은데 예. 여론에 따른 민심에 대해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결과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가장 관심일 텐데요. 갤럽 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위인데 32%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수층의 여권의 주자들입니다. 김문수 장관이죠. 8%,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시장이 5%, 의견 유보는 33이고 아무래도 이제 갤럽은 이제 주관식으로 봤기 때문에 예. 최근에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본인도 앞에 나서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풍이 분다는 느낌을 받고 보좌진들의 그런 얘기를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런 여론조사뿐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 절대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 역시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옵니다. 예. 당당하게 1위로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쉽게 말하면 호불호가 워낙 지금 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 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가령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라든가 이런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절망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인데 이제 재미가 있는 것이 민주당이 내란죄로 같이 탄핵 수사안에 다 넣었다가 그리고 이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이건 내란죄입니다. 둘. 그런데 그 서류는 대부분이 내란죄에 관련된 서류예요. 신문기사까지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청래가 이제 총대를 메고 뜨거라 싶어서 나 이 내란죄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 선포한 것만 해주세요. 이러다가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된다. 이건 최소한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처음에 8년 전에 권성동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명분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대로 내란행위 우리 뭐 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돼 있는 부분이 행위로 내란행위로 내란행위로 되었지만 이게 아주 재밌어요. 헌법학자, 행법학자 이게 100명을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내란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 이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해서 적어도 기소 정도가 되어야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내란행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들을 이미 증거로 채택하고 지금 송부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수사 중이잖아요. 각종 기소는 됐고 나머지 왜냐하면 지금 우두머리로 된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나머지 분들 기소가 된 사람들은 이 별달고 거기에 종범이 되어버린 장군들 그리고 또 전에 그 국방장관했던 김용현 씨 특히 김용현 공소장이 이제 핵심 남아 자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판단 못하죠. 그리고 적어도 이게 내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내란죄를 헌법에서 내란죄 부분을 따질 것인지 행위만 따질 것인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란 행위만 따질 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이 내란이라 그런 하트를 딱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끌어올리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절대 판단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헌법학자나 행법학자들을 불러서 정의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이건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결국 최대 관심은 이제
공수처가 언제 2차 영장 집행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뉴스로 다뤄야 되기 때문인데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3차 소환에 응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의 기각하지 않았나요? 그 기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집행한 후에 영장 집행이 있은 후에 법원에 그 이의 기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대통령 어디 계세요? 법원에서 이미 세 차례나 인정된 체포영장.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입니다. 원래 국수본에서 사실은 이게 공수처 계획인지 국수본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려 했는가 하면 자 빨리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 두 사람 다 체포영장을 빨리 발부받자. 특히 경호처장은 3번 출석을 안 하면 이 발부 요건이 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예, 이게 오늘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발부를 이제 급하게 받으면 이제 서부법원이 또 받겠죠. 받아가지고는 먼저 가서 윤 대통령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호처장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차장을 집행을 해버리면 이게 지휘관이 없는 경호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경호부대 뭐 해봤자 숫자 뻔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협박을 했죠. 너희들 아불면 앞으로 연금도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연금을 못 받는다는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 나왔어요. 제가 본 거 협박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경호관들이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그 말은 맞는 체증을 거예요. 26명을 체증을 다 그러니까. 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누구누구인지 다 밝혀라. 이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반대를 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체포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도 못 받는다.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쫙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깨는 방법이 뭐냐? 경호처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박종준 처장이 좋다. 내가 시나리오를 깨워버리겠다. 3차 출석해야 되는 날 가버린 거예요, 오늘. 오늘 출석을 해버렸단 경찰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 전혀 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시나리오를 계속 다듬고 있었다. 이런 이제 첩보가 흘러나왔거든요. 경호처하고 공수처가, 경호처가 아니고 국수본과 경호처가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이 시나리오를 계속 다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자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서 기자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지금 박종준 이 경호처장을 체포할 수 있느냐?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물론 긴급 체포는 가능하겠죠. 뭐 명분상 긴급 체포는 다 가능하니까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체포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했을 때 글쎄요. 발부되지 않을 겁니다. 3번째 자진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구속영장은 더더욱 안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만약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흔히 말하는 조폭 잡는 형사들이 지금 1000명이 지금 동원되는 안까지 얘기 나오고 이게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조폭 범죄가 엄청난데 뭐 조폭이 대기업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판에 지금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서울까지 4개 광역 이게 수사기관에 경찰청에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조폭, 마약 사범 이런 잡는 전문 형사들이 흔히 말하면 광수대. 윤 대통령을 잡겠다고 1000명이 지금 차출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2,700명 형사 질서 유지하는 기동대. 일종의 다 질서 유지하는 기동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복 입으면 다 형사들이죠. 이 경찰들이 3,700명이 대통령을 잡겠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문명국에 지금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고 그 산하기관 경찰이 그러면 들고 오는 영장이라도 하등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영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불법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민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 불법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산에 칼럼까지 나왔어요. 당장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런 산에 칼럼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사회부장이 쓴 건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데 왜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전 변호사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의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국격, 그렇죠. 현직 대통령 국격에 맞지 않게 무슨 현장 체포냐 이런 아니 그리고 광수대가에 동원해서 대통령이 예. 아무리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 위신과 명예는 뒤로 하고 전 변호사님, 우리 제가 소영웅주의가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반론을 짧게 드리려고 예. 노력하고 전 변호사님 예.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어쨌든 그 국격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예,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예. 대표의 얘기 사례를 좀 들어보면 예전에 그 구속 수사 앞두고 구속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직접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표적수사라고 반발은 했지만 거기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는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왔거든요. 예. 그것과 그건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까? 2년 전 9월 달에 예.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를 했잖아요. 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민주당에서 반발표가 왕창 일어나면서 통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울며 기자무기로 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가겠죠. 어쨌든 나갔잖아요. 그래도. 예. 아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받는 순간에 곧장 손에 수갑을 찼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가서 마지막에 조국 진술에서 울먹이면서 나에게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세요. 내가 좁은 방 안에서 방어권 행사를 못합니다. 좁은 깜방 안에서 내가 방어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판사가 그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예. 당 대표인데 심지어 위증교사는 유죄인 것이 충분히 범죄가 소명이 되었다. 예, 그 표현을 썼죠. 이러면서도 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많은 헌법학자들이 특히 헌법학계의 태도라고 불리는 허영 교수님부터 아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내란죄가 되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란죄가 되든 안 되든 이걸 수사하는 기관이 정식으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예. 그래서 판사가 발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 가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반드시 가라. 근데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도 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은 적법한 영장이다 이렇게 힘을 싣고 있거든요. 지금 법원 대해서. 행정처장이든지 뭐든지 가령 판사가 도장을 찍은 영장을 두고 그 자체를 다시 심사를 기록을 갖고 심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영장이 불법이다. 자기들 마음대로는 얘기 못하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이 고양이 생선 맡겨놨잖아요. 예. 고양이 한 마리 통 먹었어. 그럼 다른 고양이가 그걸 그러면 안 먹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왕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나라의 국격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죠. 대통령이 가령 어떤 중대한 범죄의 그 현행범이 아닌 한 예. 대통령에게 체포를 하겠다고 이렇게 경찰이 몇천 명이 몰려간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과연 미국 네. 같은 나라에서 이 대통령제 원리 국가잖아요. 그 나라에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한 내가 평전들을 워낙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예. 그 평전들을 보면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눈 감고 넘어간 경우도 있고 언론들이 다 눈을 감아버린 경우도 있고 예. 가령 닐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야를 하니까 예. 제리드 포드가 자칫 잘못하면 한 달 뒤에 쿠데타가 3일을 될수 해버렸잖아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 이런 경우는 보면요. 아까 누가 내진 버리실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백골단. 실제 보면 네. 국가기관끼리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상자가 만약에 나온다. 지금요. 전 솔직히 변호사님 말해서 뒷부분이 아니 한 말씀만 딱 드려도 돼요. 예. 영장을 집행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에게 신체적인 위해가 갔다. 뭐 옷이라도 찢겨나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국가 명예훼손
대통령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국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원책의 혼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얘기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